안녕하세요. 아우라입니다. 요즘 금리가 내리고 있다고요? 네, 드디어 우리 통장도 잠시 한숨 돌릴 때가 온 걸까요? 아니면 경제가 세일하는 신호일까요? 오늘은 캐나다 중앙은행 뱅크 오브 캐나다가 최근 단행한 기준금리 비컷에 대한 이번 결정이 우리 경제와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제였죠. 수요일 뱅크 오브 캐나다가 올해의 마지막 금리 발표를 비컷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월에 올해 첫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세 차례의 0.25% 인하 그리고 두 차례의 0.5% 비컷을 통해 총 어제까지 1.75%의 기준금리 인하를 진행했었습니다. 변동금리 모기지를 가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바뀐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높은 금리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좀 숨통이 트이실 거예요. 주변에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중도의 은행에 가셔서 모기지 플랜을 이자만 내는 금리 상품으로 전환하시는 분들까지 계시더라고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계 지출을 줄이려고 하시는 거죠. 힘듭니다. 네, 물론 픽스드 고정금리로 운 좋게 하셨던 분들은요, 아주 럭키하신 분들입니다. 네, 여기서 참고로요, 고정금리는 채권 시장의 수익률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변동금리는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고요. 두 금리가 내려가도 고정금리가 꼭 내려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요. 왜 이렇게 급진적인 결정을 내렸을까요? 첫째로는요, 캐나다 경제는 경기 침체에 직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는 미국 금리 인하 움직임에 대응해야 했었습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의 갈등 속에서 경기 부양을 우선시한 선택이었습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변동금리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가계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낮은 금리를 통해 투자 여력이 커질 테고요. 하지만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나친 금리 인하는 자산 버블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소비자들은 부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왜 0.75가 아닌 0.5%였을까요? 네, 한 번에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과도한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약의 효과의 부작용에 빗대어 보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약의 효과의 부작용 사이의 균형처럼요. 우리 인하도 적절한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현재 캐나다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중앙은행이 2025년 내년부터 금리 인하 폭을 2.25%로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해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낮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캐나다 경제는 현재 쉽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과 기업 모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금리 인하로 얻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금리가 낮아지면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카페에서 할인 이벤트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경제도 비슷해요. 금리가 낮아지면 돈 빌리기 쉬워져서 소비와 투자가 늘어납니다. 모기지를 가진 분들은 추가 상환 계획을 세우거나 기업은 낮은 금리를 활용해서 신사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는 캐나다의 기준금리 비컷과 그 배경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걸음 더 똑똑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캐나다 경제 쉽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내 월급으로 금리 내리는 방법은 아니고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